안녕하세요. 눈행복 멘토 안과의사 김명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안구건조증은 단순히 눈이 건조하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눈의 눈물이 하는 기능이 저하된 질환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눈의 눈물은 물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 물과 기름, 점액 이런 다양한 층으로 이루어지는데 눈을 외부에서 들어오는 세균이나 안 좋은 걸로부터 보호하는 역할, 그 다음에 빛이 들어올 때 정확하게 빛이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 부드럽게 눈을 깜빡일 수 있도록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눈물입니다. 다양한 눈물이 하는 역할이 저하된 질환으로 설명드리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듀스는 이제 전 세계에서 안구건조증을 치료하는 의사들이 모여서 컨센서스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 자료를 얘기하는데, 거기서 이제 9가지 병인에 따라서 안구건조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눈물이 부족한 경우, 또 눈물의 증발이 빠른 경우, 그 다음에 눈물에 있는 기름층이 분비가 잘 안 되는 경우, 눈물의 점액층이 부족한 경우, 또 표면 염증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신경학적인 증상이 생기는 경우 외에도 이제 눈물을 기능을 떨어뜨릴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약물에 의한 경우 수술과 같은 외부적인 자극에 의해서 생기는 모든 것들을 원인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외부적인 자극으로 이제 뻑뻑하고 이물감, 건조한 거 대표적인 증상들인데, 외에도 시력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의 표면은 매끄러운 표면은 아닌데 거기를 눈물층이 아주 매끄럽도록 유지를 해주기 때문에 물체를 선명하게 보는 것인데, 눈물 기능이 저하되게 되면 선명도도 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서 빛이 많이 번져 보이는 것들, 그 다음에 눈을 움직이는 거에 따르는 자극감, 충혈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안구건조증에서 동반됩니다. 이제 눈물이 많이 나는데 의사는 이제 건조하다고 표현하니까 오해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눈물이 빠져나가는 기능이 저하돼서 눈물이 나는 경우가 통계적으로 보면 전체 환자의 한 20-30% 정도밖에 되지 않고, 나머지 분들은 눈물의 분비가 과다해져서 생기는데, 눈물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됐을 때 외부 자극으로부터 어떤 신경 감각이 생기면 눈이 건조하다는 신호가 전달되고 눈물의 생성량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눈물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눈물 양이 증가해도 질적으로 기능을 충분히 하기가 어려워서 눈물은 자꾸 흐르는데 우리 눈의 표면은 눈물이 굉장히 빨리 증발하거나 부족한 양상으로 관찰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듀스3에서도 안구건조증은 만성염증 질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반복적으로 눈물이 기능을 못하게 되면서 눈을 깜빡일 때 이제 표면에 염증이 생기게 되고, 그런 자극들이 아주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 표면에 상처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신경들이 과민한 자극을 느끼는 상태가 되는데, 건조증이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만성염증으로 넘어가게 되면 아주 미세한 자극에도 눈의 불편감을 과하게 느끼는 단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료를 하더라도 이미 감각이 너무 민감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에도 반응이 없는 경우가 많고, 이는 이제 삶의 질이나 이런 부분을 저하시키는 쪽으로도 연결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주 경할 때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병인에 따라서 눈물의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에 따라서 안구건조증의 정도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생활 습관 교정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온찜질과 눈꺼풀 청소를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기본적인 관리가 눈물 질을 안정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 인공 눈물 같은 경우는 아주 초기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표면에 염증 반응이 생겨서 상처도 생기고 이런 단계가 되면 단순한 인공 눈물만으로는
그 눈물 기능을 충분히 회복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점액층을 분비시키는 이제 디쿠아포솔이라는 안약, 레반피드, 표면 염증이 심할 경우에는 사이클로스포린과 같은 염증약 이런 것들을 추가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약물의 반응이 없고 건조 정도가 아주 심해서 심한 단계의 건조증으로 가게 되면 안구건조증 레이저 치료인 IPL 치료, 눈물이 굉장히 부족한 경우는 누전 폐쇄와 같은 시술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치료를 하면 좀 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어두운 데서 많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이제 조절을 과하게 하는 것 때문에 눈의 피로나 이런 것들을 높이는 데는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건조증에는 실제로 뭐 밝은 곳에서든 어두운 곳에서든 너무 근거리 작업을 집중해서 할 때 눈의 깜빡임이 저하되는 것이 훨씬 더 큰 영향이 있어서 눈을 천천히 꼭 감았다가 뜨는 운동을 좀 자주 하고, 근거리를 한 20-30분 정도 보게 되면 이제 적어도 한 5분이나 10분은 멀리 보는 운동 이런 것들을 하고 해주면 뭐 보완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눈물이 기능이 저하되는 것은 피부가 엄청 푸석해지고 건조해지는 거랑 동일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이런 건조 증상은 어쩔 수 없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증상이 너무 심해진 경우에는 그걸 안고 평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로션 바르고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꾸준히 관리를 해주시면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떤 삶의 질과 이런 부분들을 개선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눈이 건조하다 그런 분들은 치료를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안구건조증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상 눈행복 멘토 안과의사 김명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